1972년 대서양을 항해하는 대형 탱커선에게 SOS 요청이 왔다. 근처의 배가 SOS 신호를 수신해 탱커선에 탑승했지만 한 명의 승무원만을 남기고 전원이 자취를 감추었다. 살아남은 선원은 차례차례로 승무원이 석유 저장고에 뛰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장고에서는 한 명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후에 그 배를 조사했는데 예정되어 있는 적재량보다 1톤만큼 더 많은 석유가 쌓여 있었다. 미국의 마시즈 프리 박물관에 악어미라라는 것이 있다. 머리는 인간, 허리로부터 아래는 악어라고 하는 이상한 생물의 미라이다. 수많은 전설상의 생물의 미라가 그렇듯이 이 미라도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880년대 뉴올리언스 서커스에서 제이크라고 불리는 악어 미라와 흡사한 것이 목격되었다. 1958년 철도의 어떤 건널목에서 개가 돌연 건널목에 뛰어들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주인은 왜 개가 뛰어들었는지 알 수 없어 불가사의로 남아있었지만 이윽고 사람들은 그 건널목의 근처에서 개가 수풀에 목을 넣고 무엇인가 먹고 있었던 적이 있던 것을 생각해냈다. 그 건널목에서는 충돌사고가 잘 일어났었다고 한다. 개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은 것일까? 1966년 영국 웨일즈 지역의 여학생 에릴 존즈가 꺼림칙한 예언을 했다. 그녀가 모친에게 이야기한 꿈에 의하면 꿈에서 학교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학교가 없었다. 무엇인가 검은 것에 덮여 사라지고 있었어. 이틀 후인 10월 21일에 학교 옆산의 석탄 광산이 무너지며 경사면에서부터 학교까지 바위와 모래가 떨어져 14명의 아이와 선생님이 생매장이 되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 존 드웨시라는 채널의 이름으로 짧은 분량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검은 화면에 필름 특유의 하얀 선이 이리저리 나 있는 조잡한 영상이었지만 아주 느리게 재생하자 이리저리 매달린 채 흔들리는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고 한다. 1991년 미국에서 여성의 비명만을 수록한 CD가 발매되었다. 발매 직후부터 수록되어 있는 비명 속에 진짜 죽기 직전의 여성의 비명이 섞여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 그 CD의 크레딧 리스트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다. 그것과 이름이 똑같은 여성 스텝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CD를 발매했던 사람들은 모두 소문을 부정하고 있다. 곤충 중에는 자외선이나 전자파 또는 초음파 등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1996년 사이타마현 사카도시에 사는 S씨는 산책 중 골목 안에서부터 뛰쳐나온 말벌떼를 보았다. 그러나 벌은 S씨를 지나쳐 아무것도 없는 공중을 중심으로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듯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S씨가 보고 있는 사이 말벌은 높이 4m 정도의 허공에서 날아다니다 대부분이 죽어 땅에 떨어졌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해리성 장애의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노트에는 기묘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거울 안에 나에게 아무리 고함쳐 보아도 거울 속에 나는 무표정으로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사실 그가 한밤중에 거울에게 고함치는 것을 많은 의사나 간호사가 목격하였고 이것은 정신질환에 의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상세하게 관찰 기록되었다. 다만 고함치는 소년과 거울 속의 무표정한 소년을 보았다 라는 수많은 증언을 제외하고 말이다. 어떤 오두막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 옆에는 유서가 있었고 유서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고만 쓰여져 있었다. 확실히 시체는 터무니없이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체는 손발과 머리가 없고 그것들이 모두 시체의 소화기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는
천장에 매달아진 의자가 전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죽는다 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 삼아 앉아보자 등 무분별한 사람들이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 측은 손이 안 닿는 천장에 매다는 것으로 위험을 미리 막고 있다고 한다. 1971년 남미 아마존강 옆에서 15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넘어져 있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발견자는 소녀가 폭행을 당한 것을 확신하며 안아 일으켰다. 안아 올린 소녀의 몸은 이미 차가웠다. 혹시 몰라 발견자는 소녀에게 소리치며 몸을 흔들었다. 그러자 소녀의 입이 열리더니 안으로부터 홀쭉한 작은 물고기들이 믿을 수 없는 만큼 대량으로 나왔다. 부검 결과 소녀의 내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지구의 심해에는 미조사된 영역이 매우 많다. 따라서 심해를 조사하면 신종 생물이나 벌써 멸종했다고 생각되던 생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묘한 소문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탐사기의 모니터 화면 안에 걷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중국 거리에 양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맹인 여성이 있었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게 그녀는 물건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몸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제거된 기형 종양에서 무수히 많은 안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녀가 물건을 보는 일은 없었다. 일본의 원생림의 안쪽에는 인간에게 기생하는 식물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 식물은 사람의 기관지에 뿌리를 내려 이윽고 코로부터 싹을 트기 시작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 식물은 삼나무 꽃가루가 많은 장소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마을 가까운 산림에 삼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은 미간 이외에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인류학자가 필리핀의 마을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는 요정과 관련되는 전승이 풍부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요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인류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너는 요정을 믿니?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솔직히 말하지만 별로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니까 라고 답했다. 예전 시골 화장터는 명목상 정부의 운영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터 관리인 개인이 운영한다. 그런 화장터에는 현금 이외에 술로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술은 관리인이 마시기 위한 것으로 그 때문에 쉽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 관리인은 소각되는 시신의 진행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에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1983년 영국의 시골 농장에서 60cm 정도의 철제의 상자가 파내졌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농장의 소유자가 상자를 열었더니 말라붙은 오른손과 낡은 노트가 들어가 있었고 노트에는 나는 여기에 갇혔다 라고 하는 글자 아래에 이름과 주소가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소유자는 그 노트의 이름과 주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정확히 50년 정도 전 쓰여져 있던 주소에 살고 있던 어느 인물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제2차 대전 중 나치는 독일인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작은 구멍의 안쪽에 있는 붉은 구슬을 초록색의 구슬이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으로 인지체계를 삐뚤어지게 해 쇠뇌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실험을 실시하고 있던 시설이 발견되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붉은 구슬은 없고 초록색의 구슬만이 널려 있었다. 1999년 오클라호마주의 거리에서 한 명의 노인이 정육점을 방문했다. 무언가 수상쩍어 점원이 안색을 살폈더니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나는 듯했다. 노인은 허약해 보였고 점원에게 고기의 냉동 보존을 자세하게 물었다고 한다. 소를 산채로 냉동해 해동하면 살아날까요? 라고 노인이 묻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역시 안 되나? 라고 중얼거리고 가게에 나가버렸다고 한다. 캔자스주의 휴장크 도서관에는 이상한 책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 책을 읽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제목이나 표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는 모른다. 어쨌든 그런 책이 있다 라고 하는 소문만이 있어 가끔은 일부러 멀리서 호기심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조금이나마 마을의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방문객을 끌기 위해 넓힌 소문일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옛날부터 거액의 기부나 기증이 끊이지 않는 도서관인 것은 사실이다. 일본 쿠마모토 현이 있는 마을에서는 오전 4시에 울리는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일이 있다. 그것을 경고하는 전단지도 나돌았다고 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 같다.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실제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단지 그곳의 마을만 고령자의 고독사가 전국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동해 부근 해역에 50m 정도 되는 한 개의 검은 띠가 나타났다. 그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자세하게 조사해보니 수천만에 달하는 물고기의 무리였다. 돌아온 선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전문가는 물고기는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대형의 물고기와 같이 위장합니다. 그 정도의 무리였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위협한 것일까?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내에 이상한 부적이 붙여 있다고 한다. 누가 붙였는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거기에는 혼자서 타면 안 된다 라고 쓰여져 있었고 실제로 혼자서 탄 사람이 몇 번이나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이 부적이 붙여지기 전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미국 남북전쟁 자료에 제프리 드손의 회고록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료적인 가치는 낮다고 여겨지고 있다. 전쟁 중에 천사의 군대가 악마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았다고 하는 천사의 피부색이 검었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 1호선 지하철에는 헤매는 낙서의 소문이 있었다. 그 낙서는 해피라고 스프레이를 사용해 크게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쓰여진 다음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같은 낙서가 다른 역의 장소에 출연했다고 한다. 지하철을 통과하는 전철에 바이바이 라고 써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낙서는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 20년 전 볼동풍상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낡은 프랑스 인형이 있다. 중세 무렵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실체의 일부를 짜넣어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 인형은 매우 아름답고 매장에 두면 보는 사람을 매료해 바로 팔려간다. 그러나 집에 어디에 두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거울의 앞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또 곧바로 팔린다고 한다. 영국에 사는 엘리자베스 여사는 기묘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아마 세계에 한 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페이퍼 컬렉터다. 그녀는 500매의 복사용지 한 장 한 장에 각각의 차이가 있고 그 중에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그녀의 방은 온통 흰 종이로 가득 차 있다. 1962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등산대로부터 실종자가 나왔다는 통보가 있었다. 동행하고 있던 동료에 의하면
갑자기 구름 사이로부터 거대한 손이 내려와 한 명을 잡아 그대로 끌어올려 갔다고 한다. 후일 전신에 타박을 받은 사체가 발견되었고 고산병에 의한 환각이라고 진단되었지만 사체는 올라갔었던 산의 반대측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19세기 말 미얀마의 어떤 섬에서 가죽이 벗겨진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사 보복을 당한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이 원숭이를 닮은 기묘한 생물이 사람을 거느리고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현지에서는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인간인 척 행세하는 괴물의 전설이 있다고 한다. 1979년 남아프리카. 그물에 걸린 상어의 위에서 인간의 팔이 나왔다. 다이버의 팔을 물어뜯었다. 라고 소란이 일어났지만 골격을 조사한 결과 언뜻 보면 사람의 팔로 보이지만 실은 다른 포유동물의 팔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다표범의 돌연변이라고 추측되었지만 그런 개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귀를 뚫으면 귀에서 나오는 흰 실. 이 도시 전설은 유명하다. 귀의 시신경 같은 건 있지 않지만 이 흰 실 자체는 존재한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사인을 모르는 여성의 시체를 해부했는데 심장에 흰 실이 감겨 있었다. 실과 같은 그것은 기생충의 일종인 것 같았고 심장을 감아 강하게 조인 것이 여성의 사인이었다. 미국에는 살아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지극히 드문 판례가 존재한다. 보험금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음식에 독을 매일 조금씩 넣었지만 범행을 들키게 되었다. 남편은 체포되었지만 아내의 신체는 이미 독에 감염되어 있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의사로부터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유죄 판결과 수개월 후 집행된 사형을 지켜본 직후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뉴욕의 지하에는 하수도나 옛 지하철에 폐쇄된 선로 등이 미로와 같이 되어 있다. 거기서 생활하는 두더지 인간으로 불리는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명하다. 그들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한 번도 지상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1994년 미국. 수십 건의 뺑소니 사고 용의자로 보브라고 하는 남자가 체포되었다. 그는 차가 마음대로 역주행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당연히 묵살되었다. 얼마 뒤 이웃나라 캐나다에서 기름이 고갈된 상태의 그의 차가 발견되었지만 그 전까지 도로에 사람이 없는 차가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각지에서 잇따랐다. 1986년 멜버른에서 여성만을 표적으로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개월 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자수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는 이러한 진술을 했다. 사고로 행방불명된 연인의 꼭두각시를 만들고 싶었다. 알맞은 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념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의사의 자택에 조사를 실시했다. 자택에는 없어진 전 연인을 빼닮은 여러 신체가 기워진 여자의 시체가 여럿 발견되었다. 아일랜드의 지방 도시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자타 모두 인정하는 천재가 있었다. 그는 동물의 지능을 조사하는 연구 때문에 매일 연구에 열중했다. 하지만 그는 연구는 성공했지만 목을 매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유서를 남기고 연구소의 실험동물을 전부 소각했다. 그 상황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이 유서를 확인했더니 인간이 제일 영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의 미국에서 어떤 그림을 응시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편지가 유행했다. 편지에 좋은 것은 혼자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자 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꽤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이것을 실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속출했다. 발신자는 불명하지만 이 편지는 수년을 걸쳐 장기간 동안 유행해 근래에는 다크웹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제1차 대전 중 아이들을 유괴해 토막낸 뒤 그 고기를 판매하고 있던 부부가 체포되었다. 부부의 자택에서는 29인분의 아이의 골격이 발견되었고 본인들도 살해를 자백했지만 수개월 후 그들이 선고받은 것은 사기죄뿐이었다. 시체들은 모두 회수되어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29인분의 뼈 모두가 인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부 대형 병원의 경우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들만 따로 모은 방이 있다. 아무래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도 하고 기형아 부모들에게 다른 아기들과 자신의 아기를 같이 보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터. 기형아 병동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기형아라고는 해도 처음에나 다소 무서울 뿐 어차피 아기들일 뿐이고 익숙해지면 역시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알바를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부모들 때문이었다. 그 기형아들의 머리맡에서 말없이 뜨개질만 하는 아이 엄마들의 우울함은 정말 섬뜩할 정도였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방. 그 음울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쿠마모토에서 사는 A씨의 집에는 20년 가까이 괴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매일 아침 7시에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리가 난 후 쾅 하는 소리와 열쇠를 잠그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 A씨가 말하기를 집을 수리하고 나서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한다.